시민단체에서 토론회 개최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사회가 제대로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최근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허락해준 서울시장, 강원도 시장의 정책, 또 그리고 이 동성애가 어떤 사회적 함의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사회에 던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하고 제 전공이 정신의학이기 때문에 일단 정신의학적 이론, 이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데 불려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제 병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이제 유전되는 어떤 그런 형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의사가 이런 데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제가 동성애가 선천적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저는 이번 기회에 동성애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헌들을 쭉 고찰해 보니까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또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소위 연구 결과들, 주장들이 돌이켜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인구 중에 동성애자들의 수가 많다. 이거는 이제 동성애 옹호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된 게 1950년대인데, 그 무해전에 킨데이 보고라는 유명한 연구서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일반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미국 인구 중에 약 동성애를 평소에 한복했던 사람은 37%.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놀랄만한 데이터를 내놨습니다만은 exclusively homosexual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 10%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10%를 근거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병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보건기구에서 전 인구를 대상으로 성 오리엔테이션을 조사해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익스클루시브 호모섹슈얼은 약 2%, 좀 많이 봐도 2%가, 그러니까 10%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 했죠. 그래서 동성애는 많지 않다, 그 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성애자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1957년에 에블린 후크라는 그 여자 심리학자가 동성애자들 30명, 이성애자 30명을 이제 심리 검사를 했더니 두 그룹이 다 똑같이 건강하더라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내방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이런 교수한테 이런 거 연구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분도 흥미있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구하기 힘드니까 뉴욕시에 있는 동성애 클럽을 통해서 환자를 테스트할 사람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심리학을 골라서 보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이게 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잡지사에서 그걸 출판하는 바람에 그 후에 이 논문이 두고두고 동성애자가 건강한 증거가 여기 있다 해서 이제 나중에 동성애를 정신장애에 분리해서 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게 거래는 동성 커플 동성애 양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성애자들은 건강하다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 때 이 논문이 근거가 됐습니다. 세 번째,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투표에서 58%의 정신과사들이 동성애가 병이 아니라고 투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 여러 가지 내막을 들어보면 단순치를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투표는 역사학자 베리어의 평가에 의하면 정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밑에 제가 두고 다녔는데, 그 보면 Homosexuality and American Psychiatry, 동성애와 미국 정신의학, 주제가 Politics of Diagnosis, 진단의 정치학이라는 그런 책으로 이게 그 전체 역사가 다 이렇게 미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작은 글씨로 자세히 썼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미국 정신의학회 콩그레스에 난입해서 소동을 벌이고 마이크 뺏고 또 전시장에 들어가서 그 전시 그 물들을 뒤엎고 이런 소동을 3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 이사회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얘기 좀 해보라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정신과 의사가 우리 가면을 쓰고 나와서 말씀 그 당시에 그 정서를 자극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뭐 봐달라 그런 얘기를 모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걸 빼기로 했고 투표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58%의 찬성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1977년도에 타임지에서 이게 흥미진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치과사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투표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69%가 이 병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의견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전 투표 때 동성애 그룹들이 정신의학회 이사회 이름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사회 의견을 옹호해달라고 이사회 이름을 도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대외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으로 본 사람은 18%, 모르겠다가 13%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많은 응답자가 동성애자들은 불행하다, 또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다, 인간적인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과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미국의 정신과사들의 태도는 뭐 사실은 상관없다 이런 게 많고, 꼭 물으면 뭐 그 절반은 병 같고 절반은 또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문제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의 핵심인데, 이제 이분들이 동성애 옹호자들이 몫이 원했던 것은 병에서는 뺐지만 계속 그런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편견의 이유가 병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병 중에도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타고난 병이다라고만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자기들의 입장이 아주 유리하겠다. 타고났으니까 어쩔 거란 말이냐, 내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961년도에 동성애가 타고난 거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런 것이 입증되면 좋겠다고 동성애자들의 신문인 아도케이트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천적이다, 유전된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기를 목표를 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 동성애자 그룹들 사이에서의 그 분위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 연구자들이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쌍둥이 연구하고 유전 인자 연구예요. 그래서 쌍둥이 연구는 퍼센티지가 100%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나오니까 혼란이 있고, 오히려 타고난 것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지만 가족 연구나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는 유전성이 한 10% 된다라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이 10%마저도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 가족들의 가정 분위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남자 형제간들이 동생들한테 섹스 플레이를 하는 결과로 이렇게 된다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고추가지 장난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된다는 것이 한 10%씩 유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전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 햄머라는 사람이 이제 X 염색체의 일부가 동성애와 관계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뭐 신문마다 게시되고 저도 이제 그 정신과 현역일 때 그런 게 이제 논문으로 소개되니까 뭐 유전되는 거 맞는가 보다 그 당시에 그 후에 정신과에서 공부했던 또 수련받은 학생들이나 의사들은 그런 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 그룹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발표했고 다른 사람이 같은 인물을 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닌 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작년도에 다시 또 하는 말이는 역시 XQ28에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XQ28을 입증한다는 모든 연구 방법이 릴케이지 스타디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때까지 경고가 긴가 민가 해서 기다 아니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2014년 작년도에 발표하면서 재컨펌 됐다. 다시 컨펌 됐다고 이제 우기고 또 이게 신문에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이 논문은 같은 방법, 옛날과 같은 방법을 쓸 때 한 번은 그 과학 잡지에서 이게 리젝트된 논문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믿을 수 없다 데이터는 이게 리젝트 당했는데 다른 데서 받아줘서 실렸어요. 근데 링게이지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X 크로모솜의 한 벡터가 거기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 유전자가 아닙니다. 유전자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가 모여있는 하나의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관계된다니까 이 구역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동성애만 관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능성을 요 안에 유전자 수십 개 중에 하나가 또 유전자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건 그렇게 해서 유전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낸 거는 왜 그랬을까 하고 뭐 학자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좀 숫자가 좀 많다. 해머 연구보다 케이스가 400명을 갖고 했다 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또 받아들여져서 출판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를 보는 게 아니고 유전 경쟁성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도 XQ28에 대해서는 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 대신 크로모솜 8은 크로모솜이 오히려 뭐 관계가 높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립니다. 크로모솜 8은 전체 염색체니까 이게 유전자가 몇 개나 수만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유전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한 12년 정도 아시다시피 휴먼 제놈 스터디라는 것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유전자를 모두 다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고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는 23,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 23,000개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한 2만 명의 정상 보통 사람과 미성애자와 한 6,000명의 동성애자들을 휴먼 제놈을 비교했어요. 이 23,000개 중에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분열증 같은 걸 비교해보면 100개씩이나 나와요. 그렇다고 정신분열증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000개 중에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학회에서 발표되고 아직 논문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없다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 외에 이제 그 선천적이다. 태어날 때 뇌가 좀 어떻게 되고 이제 호르몬 분비가 폐내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가 이성애로 바뀔 수 있다는 정당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전원 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치료를 하자고 동성애자에게 권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당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논문이 없다는 뜻인데 이 논문을 살펴보면 있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얘기가 1973년에 이제 미국 정신학회에서 하던 얘기인데 그때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동성애자들 1970년대까지 치료했던 사람들이 정신분석가들이었어요.
정신분석가들은 저기 연구를 안 합니다. 치료하고 좋아지면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거죠. 이걸 뭐 분석을 하고 통계를 잡고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이 치료되고 이런 논문을 써서 학회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가 꼭 필요하면 나중에 저서로 그 기록을 남기죠. 근데 그런 저서는 이미 그 당시 많았는데 저서는 작가 쓰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쓴다 해서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가지고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는 과학적 증거라 그러면 100명, 200명을 연구하고 아닌 사람 또 100명, 200명을 연구해서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확률을 따지고 0.5, 0.05%의 뭐 차이가 있고 뭐 이런 데 인정하고 이게 요즘 과학적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도 주관적이고 내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기분이 어제는 죽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은 좀 괜찮다가 저녁에 또 더 죽고 싶고 이런 기분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통계로 병이 나았다 아직 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논문을 쓰지 않거든요. 논문이 없으니까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라는 논문이라는 그 세상에 들어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동성애를 치료해서 애 낳고 한 사람을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고 말하는 건 없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낳은 사람도 내가 동생이 하나가 낳았다고 뭐 신문에 냅니까? 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사하고 환자는 아니고 비밀을 지키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없는데 발표 없다고 아니라고 그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건 동성애가 치료되지 않는다,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과학적 사실들은 여러 가지 그 주장하는 바를 다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려야 된다. 특히 그 예민하고 이미 잘 넘어가는 청소년들한테 잘 인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것이 정상적인 성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1970년대까지 활약하던 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가장 유명한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이나 뭐 심리학 배운 사람 다 이분 그 책을 소개받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차일드 앤 소사이어티 이런 그 책이 아주 세계적인 명저죠. 그게 몇 페이지에 보면 이 문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다음에 일, 자식 생산, 프로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의 주기를 조절하는데 상호 협조하고 이성 파트너 간 심리감을 가지고 자아 성실의 공부 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 동성애나 성기능장애, 뭐 불감증이나 뭐 조루증 깨다 자아상실의 공포와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자아상실 때문에 그런 이 정적인 그런 흘러간다 이거죠. 자아상실의 공포 없이 성비의 결합을 통해서 유추한 오가즘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완전한 성인으로 키우는 데까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그 책에 보면 분명히 킨제이가 말한 걸 다 반대했다고 그렇게 자기 썼어요. 킨제이가 당시 자기든 몽정이든 태핑이든 동성애든 수관이든 건친간이든 에자큘레이션 사직만 하면 된다 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상당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킨제이가 그런 점에서는 뭐 예언을 했다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말씀은 어쨌든 유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실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를 병적이다 이것보다도 타고난 그런 거는 하나의 그 동성애 비행기 패턴으로 봅니다. 행동 양태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프랙티스하는 것은 그 의지나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걸 한 개만 하면 그 사람이 선택의 문제다 이런 문제죠.
물론 지금 유전된다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 유전된다 선천적이라고 말해지는 많은 그 정신장애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장애들도 뭐 실제로 다 치료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류 역사는 인간성의 해방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컨트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